신분증에 적힌 단어 하나가 당신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투치족이냐 후투족이냐로 말이죠. 1994년 루안다 100일 동안 약 80만 명이 학살됩니다. 세계는 이것을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배경 속에 루안다 호텔에서 일어난 일을 다룬 영화 IMDb 237위의 루안다 호텔입니다. 영화는 단순한 전쟁 영화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이 하나가 될 때 인간은 얼마나 잔인해지는가, 그리고 그 잔인함 속에서 한 인간은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투치족과 후투족의 차이는 무엇인가? 원래는 거의 없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땅에 살았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피부가 조금 밝은 쪽이거나 재산이 조금 많은 쪽이 투치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벨기에에서 루안다를 식민 지배하면서 이것을 제도화합니다. 신분증에 부족을 기재하게 만들었습니다. 투치족을 과거 집권 부족으로 우대하고 후투족을 피지배층으로 고정시켰습니다. 분열해서 지배하는 것, 식민 지배의 가장 오래된 전략입니다. 그리고 벨기에가 떠난 후 후투족이 집권하면서 구도가 뒤집힙니다. 이제 후치족이 벨기에에 붙어먹은 반역자가 됩니다. 신분증에 적힌 단어 하나가 죽음의 표식이 되는 거지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아프리카의 부족 내전은 계속될까요? 왜 아직도 부족이라는 개념이 클까요? 우리나라도 예전엔 가문이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현대는 나라의 역사와 개념을 중시 여깁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제 생각엔 외부의 거대 세력이 내부 집단의 화합을 이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을 때에도 같은 구조입니다. 신라가 통일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나당 전쟁이 벌어집니다. 당나라라는 거대한 공통의 적이 생기자 어제까지 서로 죽이던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이 신라와 손을 잡았습니다. 허나 루안다에는 그 공통의 적이 없었습니다. 벨기에가 심어놓은 분열의 씨앗만 남아있었을 뿐이죠. 이 영화에서 가장 섬뜩한 장면은 인종학살 장면이 아닙니다. 라디오 방송이었죠. 바퀴벌레들을 처단해라. 투치족을 바퀴벌레라고 부르는 라디오 방송이 루안다 전역에 흘러나옵니다. 사람들은 선동에 동요하고 동의하고 동조합니다. 여기서 이 작품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명제가 나옵니다. 판단 질서가 하나가 될 때 사람은 너무 잔인해진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은 여러 판단 기준을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어떤 성격인가, 어떤 꿈을 가졌는가,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가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판단 기준이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기준 하나로 분류되고 압축되고 재단됩니다. 투치족이냐 후투족이냐, 적이냐 아군이냐로 말이죠. 이 단순한 명제 하나로 이웃을 죽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어제까지 함께 밥을 먹던 정의사가 오늘 잡혀갑니다. 그것을 방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취미가 무엇인지, 관심사가 어땠는지, 돈이 많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든 판단 기준이 하나로 수렴될 때 이 잔인함은 반복됩니다. 주인공 폴 루세사바기나는 호텔 관리인입니다. 후투족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투치족입니다. 처음엔 폴은 선을 그었습니다. 이후 정의사가 잡혀가는 것을 방관합니다. 도움은 내 가족 성까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겁한 것일까요? 대부분의 인간은 대체로 이러합니다. 가까운 거리의 한 사람이 먼 거리의 100사람보다 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가족을 지키는 것은 본능입니다. 이후에 폴의 호텔은 점점 난민 수용소가 됩니다. 투치족 이웃들이 몰려옵니다. 폴은 선택해야 합니다. 문을 닫을 것인가 열 것인가.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였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3인 당원들을 거뒀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3인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폴은 결국 문을 엽니다. 그리고 1183명을 숨겨줍니다. 작은 관심과 손을 내미는 도움의 손길이 많은 사람을 살린 것이죠. 이 영화는 끊임없이 폴에게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처음에 이웃을 도울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호텔의 명부를 제시할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가족만 데리고 탈출할 것인가 호텔을 지킬 것인가, 버스에서 내려 사촌들을 찾을 것인가 다른 나라로 대피할 것인가. 이것은 철학적으로 말하는 트롤리 문제입니다. 예시를 들면 진결거인에서 엘렌은 자기 섬 사람들을 위해 인류의 80%를 학살하는 땅올림을 울립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가족을 위해 많은 사람을 희생하라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폴도 처음에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했고 이내 마지막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그는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구했고 구할 수 없는 사람은 외면한 모습도 있습니다. 호텔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구하진 않았습니다.
허나 호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방어하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고안하고 실행했습니다. 왜일까요? 호텔 밖에 쌓인 시체들을 봤기 때문이죠. 그 절망 앞에서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떠날 수 있음에도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이 영화가 말하는 용기의 정의입니다. 유엔군이 옵니다. 그리고 백인들만 데리고 대피합니다. 동지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윤적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지구 반대편 일이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내 손톱 및 가시가 꽂힌 것이 더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국제정치는 이처럼 잔인합니다. 자기 나라, 자기 정치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국내 상황만 초점이 되는 거지요. 국외 상황은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후투 자치구는 프랑스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국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타국과 유엔은 절대 개입하지 않습니다. 폴은 막연하게 유엔군이 감시하니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그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를 씁니다. 바로 인맥과 돈이지요. 정재계 인사들과 쌓아올린 관계, 호텔 대표와의 연락으로 호텔을 지킵니다. 제노사이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괴물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이웃이 합니다. 판단 기준이 하나가 되면 그 기준 하나가 사람을 분류하게 합니다. 라디오를 선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개입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증오의 연쇄를 끄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루토는 집단 최면과 용서를 제시합니다. 징계의 거인은 학살을 제시합니다. 루안다 호텔은 한 인간의 선택을 제시합니다. 1268명 폴 루세사바기나가 혼자 숨겨준 사람의 수입니다. 세상을 바꾸지 못해도 내 앞에 한 사람을 지키는 것,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것이 이 영화가 말하는 인간의 조건입니다. 다음 영화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작탐독가 정승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작은 감독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구조를 보면 삶이 보입니다.